나오는 김동에 대한 과정이 이게 공통 과목이 1학년 때 수학 상하 해가지고 이건 뭐 모든 1학년들이 다 같이 배우거든요. 상하를 배우고 이제 2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선택 과목을 듣게 되는데 공통은 수1, 수2 이렇게 나눕니다. 수1은 1학기 때, 수2는 2학기 때 하고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벡터 이렇게 있는 확률 통계 이 셋 중에 이 확률과 통계는 주로 이제 예전에 우리가 문과라고 불렀던 계열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하고 미적분, 기하 벡터는 우리가 이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과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자기가 세 개를 다 선택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수능을 볼 때는 수능에 이제 3학년 때 수능 볼 때는 수원, 수투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이 셋 중에 한 과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수능에서는 30문제가 나오는데 수원, 수투가 22문제, 74점이고요. 확통, 미적분, 기하 벡터가 26점, 8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 학생들은 문과 계열 학생들, 확통 보는 학생들끼리 수능 등급을 매기고 미적분과 계열, 이과 보는 학생들끼리 등급을 매겼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안 그래요. 이게 이 셋 중에 뭘 택하든지 간에 등급이 다 전체적으로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문이과가 통합됐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과목마다 난이도 차이가 좀 있는데 어떻게 될까? 그것들을 조정을 해서 원점수가 아니라 뭐 평균 내고 표준편차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동안 해봤는데 그 수능에서 1등급 받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는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미적분 기하 벡터 받는 애들이 한 90% 돼요. 그러니까 확통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어쨌든 이제 문과 예전으로 치면 문과 이과가 합산을 해서 등급을 매겨버리니까 이과 애들이 아무래도 강할 수밖에 없겠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과를 갈 건데 그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아니라 됩니다.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단 학교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뭐 공대나 의대나 이런데 지원한 학생은 수능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벡터를 시험을 보는 걸 원합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문과는 상관없어요. 문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과 같은 경우는 되는데 모든 대학교가 다 그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 그러니까 좀 우리도 많이 들어봤던 대학들은 그렇게 원하고 수도권으로 좀 흩어지면 그다음에 인서울에서도 뭐 상해대라든가 한성대라든가 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학교에서는 뭐 뭘 보든 상관은 없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건대 이상, 뭐 홍익대 이 정도만 돼도 이과 애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벡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하고 여대 쪽은 이화여대나 수대를 제외하고는 그냥 뭘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게 합니다. 단 또 여대라고 해도 뭐 동덕여대나 성신여대 이런 게라고 하더라도 약학과, 약대는 이거 두 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 이과 쪽에 좀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좀 좋은 학과는 이과애들은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 하고. 또 그럼 그 밑에 뭐 가천대학이라든가 그 밑에 약간 좀 대학들은 아무거나 가도 되는데 미적분이나 기하 벡터를 하면 10% 가산점을 줍니다. 어느 정도는 가산점을 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확률과 통계가 문과 애들이 한다고 해서 이 미적분보다 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느낌적으로 미적분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선택을 좀 문과 쪽 학생들, 수학에 자신 없는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하는데 어쨌든 요거 하니까 요거 이제 지금 1학년이 돼서 지금쯤 1학년 10월 달쯤 됐을 때 선택을 하거든요. 선택을 하고 내가 지원하는 대학, 지원하는 학과에서 수학을 어떤 걸 원하는지, 뭐 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꼭 무조건이나 기하를 원하는지 판단해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를 가죠. 맨 마지막 페이지. 그럼 도대체 그래서 수학이 제일 고민이잖아요. 우리 애들 수학에서 도대체 수학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이 수학 시험을 잘 못 봅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도.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학교에서도 수업 듣죠. 학원에 가서도 수업 듣고 인터넷 강의도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듣고 하는데도 수학 점수가 생각보다는 나오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국어나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이거 딱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이게 너 이거 아니? 그래서 선생님 딱 보면 알면 답을 쓰는 거고 모르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 시험은 너 이거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알아요. 덧셈한 다음에 뺄셈한 다음에 곱셈하면 답이 나와. 그 과정을 알아요. 그 과정을 아는데 그 답이 나오는 방법은 아는데 그러면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있다.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안다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맞아요. 애들이. 이 과정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알기도 어렵지만 안다선 하더라도 이 과정을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아는 걸 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어볼게요. 3 곱하기 5가 얼마냐 그러면 15라고 하죠. 3, 5, 15 압니다. 5 곱하기 20이 얼마냐 그러면 10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7 곱하기 37이 얼마지? 이러면 잘 모르겠죠. 그죠? 27 곱하기 37이 얼마니? 그러면 몰라요. 그럼 여기서 애가 곱셈을 못하는 거냐? 곱셈을 모르는 거냐? 아니죠. 곱셈을 할 줄 안다는 건 이미 앞에 증명했습니다. 3 곱하기 5, 5 곱하기 20을 통해서 곱셈을 할 줄 알아요. 근데 27 곱하기 37은 못합니다. 그럼 뭘 못하는 거냐? 곱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암산을 못하는 거죠. 암산을 못하는 거예요. 암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암산하면 안 되는 거고 다 고등학생한테 써야 됩니다. 누가 암산 잘하니를 절대 고등학생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암산 잘하는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치원생들이 암산 잘하면 똑똑하다 그러는데 고등학생은 암산하는 게 아니라 써야 되는 거예요. 써가면서 내가 모르는 경우가 27 곱하기 37보다 써가면서 하면 풀 거잖아요. 풀 텐데 못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수학 내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써가면서 문제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식으로 한번 옮겨서 적어봐 그러면 다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안 하죠. 일단 안 합니다. 일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나 수업만 들어가지고 수학을 잘할 수 없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알지만 그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학생 혼자서 물론 잘하는 애도 있는데 안 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문제냐면 이거 잘 하다가 이제 알았어. 어떻게 푸는지 알았어. 그래서 계산 과정을 쭉 가다 어떨 땐 맞아요. 근데 중간에 또 식을 잘못 써고 계산 잘못해가지고 틀려. 근데 100이면 100 모든 학생들이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맞췄거든. 근데 이상하다 이거야. 옛날엔 맞았는데 오늘 푸니까 틀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혼돈을 거죠. 이렇게 푸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 근데 이게 한두 개면 고정이 되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쌓이면 이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못해먹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는 걸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걸 좀 가르쳐 이게 이때 선생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강의만 듣고자 한다면 인터넷 강의 들으면 정말 유명한 강사님들 설명하시면 정말 다 좋아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쫙 어떤 날 이렇게 강의를 쫙 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해도 강의를 너무 잘했어. 이 정도면 알겠지. 문제 풀어봐. 못 푸는 애들도 많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뭔 내용인지는 알았지만 이걸 찾아가는 과정, 풀이하는 과정 속에 선생님 누군가 필요합니다. 가외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 근데 그 과정
과정이 없이 주기장창 계속 설명만 하잖아요. 이거 절대 실력이 늦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제 공부할 때 그 해설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딴 이유가 아니라 해설서를 딱 보면 애들이 알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실제로 알아요. 실제로 아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의 처음 시작,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라는 거는 어떤 해설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를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의 풀이 과정은 보면 알죠. 보면 알아요. 근데 수학의 중요한 문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 거냐고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 이 문제를 처음에 어떻게 접근에 들어갈 거냐. 근데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서 보고 맨날 공부해봤자 그 첫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수학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강의만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소위 타야 되고 선생님 채점해야 되고 채점 보고 이거 어떻게 풀었냐 물어보고 또 자기가 잘못한 거 얘기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특히 1학년인데 1학년은 이 풀이과정 연습이 매우 필요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해했어요. 제가 한 얘기를 학생들도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중요하고 개념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다. 근데 1학년은 이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냥 보통이 아니라 정말 쓱쓱쓱쓱쓱 풀 정도의 연습량이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학교 시험에서 고등학교 시험에서 이제 20문제, 22문제도 나오는데 다 어렵진 않거든요. 다 어렵진 않고 끝에 한 3, 4개 서술형 하나 등급을 매겨야 되니까 이 정도 문제들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얘기는 생각을 하려면 이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좀 기본적인 문제는 좀 빠르게 풀어야죠. 아낌없이 풀고 어떤 시간은 뭐 20분이든 15분 남겨나오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은 이 연습 과정이 많이 되어 있지 않다면 1번 문제부터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풀더라? 어떻게 하는 거더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뒤에 가면 시험 문제를 못 풀죠. 가장 많이 시험 보고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이 다 알 거는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학교 용화여고, 정의여고 이 두 학교는 이게 많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제가 딱 그 계산도 식도 다 열심히 잘 쓰고 풀이하는 연습 정도 돼 있어. 그래도 이제 어려운 문제 우리가 이제 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나와요. 이건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돼 있으면 연습을 할 수가 없죠. 기본적인 것도 좀 못 푸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되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쌓아놓은 내공이 있다면 이쯤 가면 이제 뭔가 이게 뭐구나 이게 뭐구나 이게 뭐구나 학생들이 좀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고 이거저거 하는데 선생님의 역할도 제가 보기엔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이 이거 혼자 그렇게 못하거든요.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 역할이 좀 중요하니까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요래서 이제 뭐 하는 거 아는 거 틀리지 않는 게 아는 걸 틀리지 않는 게 모르는 걸 맞추라 이러면 정말 운이 좋은 거고 수학 시험은 아는 걸 틀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려면 선생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풀이과정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도 뭐 수학 때문에 좀 힘든 거를 좀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해서 공부를 좀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좀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일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한 번쯤은 다 학생들이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순간이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그게 2학년 때, 3학년 때인지는 모르는데 언젠가 한 번은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 믿지만 해보자. 근데 학생들이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걔네들의 의지가 약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좀 안 했던 학생들은 공부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수학 문제 같은 경우 알면 아는 건 또 틀리지 않게 모르는 건 무슨 문제인가 막 생각을 해야 되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니까 해보니까 일주일 해보니까 한 달 해보니까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근데 특히 수학은 이게 뭐 일반적인 계산이 안 되면 도대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에라 공부 안 한다라고 해서 하지 말고 일반 기본적인 과정은 교과서 예제라든가 기본 예제라든가 문제집에 나오는 기본 예제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어려워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따라가면 어느 순간에 이게 뭐 고1 겨울방학이면 더 좋고 고2 여름방학이면 해보는 거고 고2 때 고1 겨울방학에 선생님 저 공부할게요 이러면 서로 힘들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본 과정이 있으면 그러면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런 마음이 길게 유지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저도 좀 격려하고 부모님들도 격려하면서 네.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 어제는 좀 말씀 드렸고요. 좀 자세한 거 설명하는 것들은 나중에 담임선생님이나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